근데 이게 어.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영상으로 하지 뭐. 아, 네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얼굴 아니잖아. 아유, 좀, 아니, 왜 그렇죠? 스스로 한번 소개를 이 영상 보시는 아,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렬이라고 합니다. 한 5년 전, 5년 정도? 5년? 한 2012년부터 체육시민사회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가 음, 작년부터 지역에서 음, 정착을 해서 음, 지역 문화활동가로 요즘엔 불리면서 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음. 이제 미래 해야 될 일들은 로컬에 있죠, 지역에. 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좀 지나치게 거대 담론 위주로 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저도 그 체육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느낀 게 음, 저한테는 뭐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뭐 와닿지 않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좀 헛헛한 게 있었는데 음, 지역에 오니까 음, 활동하는 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경렬실 처음 만난 거는 아마 스포츠문화연구소. 네. 거기서 이제 경렬씨가 간사였고, 네. 저는 그냥 어떻게 다른 분들 초대받아가지고 처음 참여하게 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였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그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요거 네. 기억나죠? 네. 경주. 예, 경주 네. 내려가서 2박 3일 동안 여관방 잡고 요거 부모님들한테 나눠드리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좋았던, 네. 예, 경주 또 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경주. 저도 그래요. 네, 그때 경림 씨가 참 부지런히 부모님들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거 많이 나눠드리고 네. 했었지. 그때 유소년 아카데미도 좀 했었고 저희가 같이. 네, 네, 네. 맞아요. 저하고는 이제 그런 인연이 좀 있었고 제가 오늘 경렬 씨를 모신 이유는 이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관람자의 구슬을 통해 본 고교야구 네, 변화가정. 관람자의 구두를 통해 본 고교 야구 네. 변화 과정. 우리나라가 스포츠 관련된 논문 자체도 적고 또 이제 석사 네. 논문 또 체육 전공하신 분 중에 이렇게 또 야구 게다가 고교 야구를 네. 주제로 테마로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경우가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는 보지는 못했어 거의. 음, 지금도 저도 어제 좀 찾아봤는데 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전부터 좀 경렬 씨를 원래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네.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있다가 예, 얼마 전에 그 책상 한 켠에 꽂혀 있는 이 논문을 다시 한번 보고 예, 네. 아유, 끌어내자 제가 마음을 먹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이 논문 왜 쓴 겁니까? 일단 졸업을 쉽게 해야 되기 쓰려고 위해서, 혹시 예? 쉽게 쓰려고 정량적 아, 방법론으로 하기에는 너무 논문을 쓰기가 힘들 것 같으니 그것도 있긴 있죠. 예, 그것도 있고. 그- 졸업이라는 목표가 음, 있어가지고 하게 됐고, 근데 이 뭐 유치호 있을까 하다가. 교수님이 논문 그렇게 만만하게 심사해 주실 분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 쉽지 않죠. 그 허락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음, 오케이 해주면 믿고 쭉 가게 해주시는데, 음, 그, 이거, 교수님한테 이 지도를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간 논문. 네, 그냥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그냥 일단 격렬 씨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이 네, 논문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왜 우리 그 예전에 동대문 야구장이나 목동 야구장에 가면은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 네. 어르신들 우리 가장 유명하신 야구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계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은 할아버지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세 분 일단 세 분을 네. 경렬 씨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고교하고 관람사를 이렇게 쭉 기술을 한 거죠. 예, 기술을 하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고교야구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제 동대문 야구장의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논문에는 그런 고교야구의 다양한 역사들이랑 뭐 시설에 관련된 것들, 관람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담겨 있죠. 물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그 어르신 세 분의 어떤 기술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논문의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네.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네. 또 저는 그 인터뷰를 하는 질적 방법으로 논문을 써야겠다는 방법론이 생기니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 관련으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그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스포츠문화연구소 저 있는 데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자문이나 이런 자료 조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워크숍을 하자라고 하면서 동대문 야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모임 같은 것이 조금 있었어요. 소모임이. 근데 거기에서 그 김현성 그, 그 선생이라고 예, 현성 스카우트 씨. 하시는 현석 음, 씨가 어떤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던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목동 야구장에 가서 지금 계속 경기를 보고 계시다.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느낌이 딱 와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했던 그 역사 작업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미시적인 거 음, 그 직접 관람자의 이야기는 좀 비어 있던 게 많이 보인 거예요. 음, 그리고 그분들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구나 라고 음, 해서 직접 음, 찾아가서 음,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음. 저도 이전에는 그냥 어떤 이 논문을 크게는 이제 고교 야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고교 네, 야구라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 논문을 한번 경렬 씨랑 이야기하려고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똑같은 표현이 이제 노인층 야구 관람에 관한 연구, 노인층의 아, 어떤 스포츠 관람에 관한 화두를 던져주는 논문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자각이나 인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 이 논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어떤 스포츠 경기 뭐 야구든 뭐 농구든 축구든 어딜 가면 어르신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음, 생각해 보면. 네, 젊은 사람들 위주 그리고 미디어도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이 와야 그 스포츠가 흥한다. 네, 네, 이런 맥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인층의 스포츠 관람 인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노인 인구 자체가 많고 우리나라에 지금 네, 네, 고령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인식을 하게 됐어요. 예. 네.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 건가요? 음, 아니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음, 그냥 그 야구장이 사라지고 음, 그거에 대해 의하고 싶은 거였는데 음, 하면서 저도 재미있는 게 이렇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야구 관람이나 스포츠 관람하는 게 참 좋은 그런 문화나 여가 활동이구나 음, 하는 걸 알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연구가 돼 있나 뭐 음, 있나 찾아봤는데 음, 대부분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 한두 편은 있더라고요. 음, 음, 노인들의 뭐 소비나 스포츠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음, 문화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게 없어서 음, 저도 마지막에는 후속 연구를 한다면 음, 이거를 더 집중해서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요. 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 분, 김동현 선생님, 네, 이기환 선생님, 네, 임수택 선생님 이렇게 네, 세 네, 분이잖아요. 예. 네, 아마요 영상 보시는 분도 이름을 들으면은 아 이분이 누굴까 했는데 아마 경기장에 가서 네, 야구 학부모님들이나 뭐 지도자분들이나 이제 가시면 아 저분 뭐 이렇게 아마 인식하실 거예요. 예. 네, 네. 이 세 분은 어떻게 그럼 딱 선정하시게 된 거죠? 예. 그게 원래는 야구 박사님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최기주 어르신. 네, 네. 인터뷰 하려고 몇 번 돌아다니다가 음, 자꾸 보게 되고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시는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한 세네 번 가니까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음, 아, 저분들이다 음, 싶어서 이제 쭈삐쭈삐 찾아가서 그 박준수 사진작가가랑 누가 공조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책. 음, 사진 포토에세집인데 그걸 이제 슬며시 이제 보여드리면서 음, 아 제가 이 동대문 야구장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그 책을 보시더니 그 책 안에 한 페이지가 그 김동현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이 음, 그 동대문 운동장 그 출입구라 그래 통로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야구 보고 계시는 사진이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다 자기라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거 이제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친해지게 돼서 음, 인터뷰를 하게 된 거고 음, 그 다른 뭐 이기현 어르신이랑 그 임숙태 어르신도 그 같이 계셨던 분이고 이기현 어르신은 그 집단에서는 살짝 좀 음, 떨어져 계시고 좀 한두 명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 좋아하세요. 음, 근데 그 어르신들이 김동현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음, 인터뷰하려면 교장 선생님처럼 말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고. 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이 지금 네, 우리나라 나이 이게 김동현 선생님은 40년생이시고 이기환 선생님은 33년생, 임수태 선생님은 37년생이시니까 우리 네, 나이를 다 이제 여든이 넘으셨어. 네, 네, 네. 아, 이분들 올해 야구 못 보셔가지고 건강하신지도 궁금하고 참 그러네요. 예.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음,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 음, 김동현 어르신이 거기 거의 좀 리더 같은 음, 역할을 하셔서 물어보니까 음, 뭐 요즘에 야구장 못 가니까 그 네이버나 이런 데나 뭐 다른 야구 중계, 고교 야구 중계하는 프로 보고 프로야구 음, 보고 그러고 음, 지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유 이분들 삶에 낙이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내년에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도 야구 볼 수 있는 환경이 참 되면 좋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요. 그 세 분은 삶의 이력 참 다사다난하시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막 경기장에서 맨날 술 드시고 뭐 소리 지르시고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조용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분들은 좀 별로인 경우도 있거든. 예, 맞아요, 맞아요. 느꼈을 거예요. 그냥 네. 좀 음, 애들 술 많이 드시고 우악스럽고 커피 달라고 막 당연한 맞아요. 듯이 막 욕하고 막 어, 그리고 그 야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부모님들 중에 막 그 용돈도 좀 하시라고 뭐 생활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예. 네.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음식 드리고 커피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깝진 않던데.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하여튼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논문을 보면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돼서 예,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김동현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야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기환 선생님이 네. 예, 환갑잔치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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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기환 선생님이 이제 교사 출신이시라서 뭐 연금도 아,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좀 여유가 좀 되셨던 것 같아. 네. 그분도 그러고 또 옆에 같이 임택수 선생님이라고 음, 그 중동에서 예, 그 예, 건설도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음, 그분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 네네, 예,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같이 이제 어렵게 노동하면서 사는 그런 걸 음, 아니까 음, 누가 챙겨주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생일상을 두 번이나 몇 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야구 박사님도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얻어먹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노래방도 네. 가야 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메들리 안 끊겨요. 네. 근데 기억력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음, 그냥 눈 감고 막 술술술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 계셔가지고 뭐 네, 경기나 제대로 보실까 싶으신데 어쨌든 네, 그 와중에서도 뭔가 계속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네, 어떤 선수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어떤 경기에서 누구 상대로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아직도 잘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학교들 애국가도 엄청 잘 외우세요. 음, 애국가가 아니라 그 학교 교가 있죠. 예. 학교 교가도 외우셔가지고 그런데 초청 받아서 가면은 같이 교가 부르시고 막 이러신대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세요. 어, 그러게요. 그 아까 그 중동 얘기했지만 논문에 그런 그 이분들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70년대 이럴 때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 많이 건설 노동자로 이렇게 나가 계셨는데 진짜 그때 봉황대기를 보려고 잠깐 네, 그 한국에 오는 시기를 네, 그때 이제 여름에 봉황대기가 열리던 시절이라 그걸 네,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때 맞춰서 들어와서 가족들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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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봉황대기 경기 보고 다시 사우디로 돌아가고 네, 이러셨다고 하더라고. 예, 네, 네. 예, 참. 하여튼 저는 한 번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랑 야구 박사님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었는데 좀 조금 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게 된다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네. 인상적인 멘트 또 하나 좀 찝어온 게 이기환 선생님. 네. 예, 야구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좋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야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친구가 아닌데도 참 친해. 야구로 인해서 친해졌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평소에 만난 적도 없고 전부 운동장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길지도 않잖아. 그런데도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 병문안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 의리가 있는 거야.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리가 더 있다는 말이야. 뭐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끼리 좀 어느 한 분이 아프시거나 안 나타나거나 하면 이제 예, 어떻게 음, 연락처 수소문 해가지고 병원도 네, 병문안도 가시고 네. 이런 얘기 참 듣는데 참 뭔가 마음 한켠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음, 음, 나의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예.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경렬 씨가 기억나는 뭐 네.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좀 음, 기억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네. 있어요. 그, 그때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동대문 야구장은 워낙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 뭐 의정부 사는 사람도 오고 뭐 인천에 사는 사람들도 뭐 일보고 오고 뭐 이러는 풍경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천 누구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랑 가까워서 어르신들이 와서 그 되게 즐기기 좋았던 곳이다. 예, 라는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야구공 줍는 에피소드가 또 재미있었어요. 그 음, 어르신들 중에. 그 이기한 음, 어르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별로 없으니까 음, 파울볼 나면은 이렇게 줍는 사람이 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음, 예, 지금 막 전문적으로 거의 주소 줍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줘가지고 내다 파시더라고. 예, 그거 네, 엄청 빠르시잖아요. 그런 분들. 음, 근데 그분 이기한 어르신이 그때가 90년대 이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없었을 때가 있었대요. 90년 음, 중반, 2000년 초반. 음, 그거를 줍다 보니까 1년에 줍다 보니까 200개가 모였다는 거예요, 음, 야구공이. 음, 근데 그분이 강원도 출생이고 아들이 또 강릉고 이번에 우승한 음, 강릉고를 졸업해가지고 음. 또 교사 출신이니까 연결이 돼서 그 강릉고에 그때 한 2000년 초반인가 연락을 해서 야구공 200개를 내가 주웠다. 그래서 그래서 택배로 보내셨대요. 사과 박스로 두 개가 나온다고. 아유, 그 돈으로 따지면은 그거 몇십만 원이야, 그거.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 2,000원 정도였다고 하던데요. 그 파월볼 하나에. 음, 음, 그래서 그걸 보내서 그 음,
교장이 고맙다고 하면서 음, 우리 대회 있을 때 선배님 한번 음, 보자고 그래서 음, 만나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음, 뭐 그리고 뭐 속초 팀도 왔는데 자기가 동양이니까 항상 자기는 강원도 대회가 있으면 항상 그 강원도에 있는 학교 대회는 꼬박꼬박 챙겨봤대요. 아무리 예선전인데 뭐든. 음, 그러면 동양 사람이랑 막 속초에서 막 오징어 같은 거 동이 막뭐 오고 막 그런 거기서 또 지역만의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음,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음. 네, 그러게요. 그런 지역이랑 결합해서 고교야구가 그렇게 어, 좀 더 번성할 수 있는 뭔가 여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네네,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긴 하다. 네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모이고 음, 그 보면은 어르신들 커뮤니티가 학교별로 지역별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어디도 응원 안 해요. 그 김동현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은 어디도 응원 안 하시고 하는 음,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음, 예, 그렇게 되고 또 조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군산상고나 그런 부산고나 이런 데는 그 대회가 있을 때 그 동창회 분들이 대회를 보러 오시는 그런 것도 봤어요. 음, 어르신들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음, 그래서 그런 서울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보는 그 동창 사람들 음, 그분들도 좀 인터뷰를 하면 참 재밌겠다라고 네. 하는 게 그래. 보였었어요. 음. 사실은 그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손자가 야구를 하니까 이제 목동 야구장에 이렇게 가셨지. 근데 이제 네. 딱 봐도 이제 그 본인 연배에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은근슬쩍 네. 거기 이제 가담을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애 뭐 야구 보는 거는 뒷전이고 거기 어울려서 이제 예,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네. 하는 게 그게 재밌으신가 보더라고.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 유희거리가 음,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네. 노인들의 어떤 노인 계층의 스포츠 참여 관련된 음, 거. 예. 뭐 이런 얘기들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이기한 선생님 인터뷰인데 네네. 야구가 얼마나 좋아. 야구가 여가 선영의 정말 절대적인 요건을 차지한단 말이지. 시간 보내는 게 네네. 최고고. 돈 한 푼 안 내고 세네 게임씩 보잖아. 그리고 나가서 점심 사 먹고 또 들어와서 또 보고. 바람이 있다면 프로야구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낮 경기를 좀 했으면 노인들도 많이 간다고. 예를 들면 한 2시부터 하면 대여섯 시 정도면 끝날 거 아니야. 3, 4시간 하면 끝나니까 구경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노인들이 밤에는 뭐 시력이 약하니까 이 계단 같은 거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데 능숙지 못하잖아. 넘어졌다 이러면 병원비가 몇 배가 나올 텐데 뭐 일부러 안 가는 거지. 다칠까 봐. 구경 갔다가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누가 돈 10원 하나 주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음, 위험 때문에. 노인들은 왜냐하면 살짝 넘어져도 다친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밤에. 음,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네. 어, 음, 음, 이런 거 하니까 몇 가지가 또 생각나더라고. 이 뒤에 그러세요? 나오지만 또 대진표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는 뭐 종이신문 뭐 거의 안 보고 종이신문에도 이제는 그리고 고교야구나 이런 거 소식 나오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고교야구 관련된 아마추어 야구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인터넷에 협회나 뭐 그냥 개인적인 블로그나 이런 데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그걸 찾기가 어렵죠.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발달된 IT 정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음, 소외를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지점 부분도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가끔 네. 이렇게 터미널이나 KTX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갔는데 표가 없는 거야. 특히 주말에. 예. 이분들 뭐 인터넷 뭘 알아. 모바일 음, 티켓. 근데 뭐 요새는 뭐 다 미리 예약하고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표 하나 끊으려고. 음, 음, 어, 이런 거는 좀, 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 같더라고. 음, 네.
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렬 씨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 어르신들 이렇게 스포츠 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오세요라고 하면 몰라서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 음, 거예요. 고교야구도 무료이고 해가지고 그런 음, 사실을 알면 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음, 자기들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협회나 이런 데 찾아간대요, 직접. 옛날부터 아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정보를 알고 협회에 가서 대진표 뽑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김동현 어르신도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음, 그분이 옛날에 그 전화국 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을 하셔서 그 정보통이 좀 밝으세요. 음,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도 지금 잘 끊으시고 집에서도 막 인터넷 해서 출력해서 한 음, 50부 정도를 뽑아요, 대회마다. 그 일정표가 나오면. 음,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막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 아, 그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 정말. 네네네. 근데 그만큼 어르신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음, 하물며 그 프로야구는 2000년 초반인가 2000 몇 년? 2003년인가? 음, 어르신들을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좌석을 이렇게 비워둔 게 있었대요. 음, 근데 거기도 꼭대기 외야 쪽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유 보기도 힘들고 계단 음, 오르는 것도 부담되고 해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야구장에도 그 노인분들이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뭐 손주들이 같이 보러 가서 끊어주고 이러면은 가지 음. 혼자서 끊기는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그렇지. 얘기를 좀 네. 네. 저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스포츠 참여 중에서 저는 야구 경기장 네. 애들 고교야구나 뭐 중학교 리틀 뭐 이런 경기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관람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음, 야구는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 나라시, 경기장 정비 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금도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수의 전국 대회도 그 소위 말해 경기장 정비하는 인원이 손가락에 꼽아. 어떤 경우에 한 음, 명, 두 명 이렇게 해. 음, 네. 저는 이런 일에도 그 어르신들 좀 노동력을 네네. 뭐 그냥 예, 그뭐 그러니까 요새는 어르신들도 건강하거든. 예, 많이 네네. 해서 60, 70 되셔도 사실 그 정도 일은 나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분들에게도 난 좋은 삶의 보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네네. 제가 일본 아마추어 야구 대회 하나 본 거로 치면 거기는 중학교 대회였는데도 그 나라시 하는 인원이 한 10명 넘게 이렇게 동원이 되더라고요. 음, 중간에 클리닝 타임 때. 근데 다 할아버지들이야. 아, 일본은 이미 뭐 65세 이상 인구가 뭐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음, 됐으니까. 예. 근데 그 뭐 나라시 아주 고난도의 기술, 물론 마운드라든가 뭐 베이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흙이나 이런 것들은 좀 특히 프로 레벨에서는 상당한 그것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사실 아마추어하고는 그렇게 정교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한 네, 다음에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이제 약간의 용돈 같은 거. 예. 네, 돈이 없다. 아마 이렇게 협회나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난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나 네,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런 음, 뭐 기금 같은 거를 뭐 마련해 볼 수도 있고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네. 좀 아쉽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어르신 일자리로도 이렇게 될 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뭐 어르신 뭐 그런 야구 뭐 어르신 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약에 만들어서 음, 뭐 이렇게 하면은 돈 음. 안 받아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안 네, 받겠다는 분들 있을 거야. 뭐 연금 생활 네, 하시는 분이나 네, 사회 공헌 뭐 이런 거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근데 네. 스포츠는 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학교나 교육이나 이런 데는 그 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쪽도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또 이것도 교육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그 고교야구나 이런 거 좀 교육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어,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도 같이 이렇게 교육의 한 차원으로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마 빈틈들이 꽤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어르신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네. 네.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노인 인구들이 좀 많아질 텐데 나만 해도 이제 10년 지나면 환갑이고 그러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 60대 가지고 다 논다 그리고 연금에 기대서 산다면 젊은 애들한테 너무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 힘들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노동력을 계속 활용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좀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노동력을 스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 적절하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조합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해보려고. 근데 뭐 이런 의견들을 어르신 전에도 협회 차원에서 좀 해보긴 했었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했는데 이것도 뭐 기획하고 사람들 모으고 또 뭐 하는 게 어쨌든 일이니까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 관심 있어요. 요즘 스포츠는 홈트? 홈트. 네, 홈트인데 저는 이게 홈트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이 홈트도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홈트를 잘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홈트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개인의 공간을 이렇게 쾌적하고 위생된 공간이 마련된 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예. 하여튼 경민 씨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정말 소금 같은 일이라서 예. 늘 항상 응원합니다. 조합에서도 좀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죠. 또. 그래, 오늘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박사 논문은 뭘 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대학은 안 들어가고 있고. 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여서 좀 그 노인들의 그 문화 이런 거에서 관심이 요즘 많아요. 그 고교하고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그 남성 어르신들만 있고 여성 어르신들도 좀 와서 보시면 좋을 텐데 드물다는 것. 그래서 그 여성 어르신들의 스포츠 관람을 한번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기. 근데 예전에는 좀 몇 분 계셨었대요. 근데 목동 들어와서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 근데 이게 꼭 야구뿐만 아니라 실내 종목이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경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농구도 배구나 이런 것도 아마추어 가면은 어르신들 몇 분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럼 거기 이제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노인분들이 저도 이제 어차피 늙어 가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여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나중에 그런 여가 활동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 들어서도 뭐 어디를 내가 응원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막 기운이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 이게 하나의 이것도 문화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소리 확산했으면 소리 지른다라는 얘기를 경현 씨가 하니까 네. 어제 내가 문득 그 생각이 올라가지고 되게 좀 우울하고 울컥했던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를 낮에 이렇게 도는데 네. 뭐 공원이 원래 조용한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 함성 소리, 네, 네, 사람들 함성. 모여가지고 지르는 소리들, 같이 박수 치는 소리, 뭐 이런 걸 별로 못 들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사실은 그런 소리가 좀 싫어서 야구장도 잘 안 가는 편이긴 하거든. 특히 네, 앰프 소리 이런 거 너무 싫고 풍선 막대기 소리도 싫어가지고 저 야구장 거의 안 가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소리가 좀 듣고 싶더라고. 요즘은. 네.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소리 꽉 지르고 나면 어, 뭐 좀 말이 적절치는 모르겠지만 그 쾌변한 것처럼 그렇지. 예,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확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쾌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음, 쾌제 음, 그거에 대한 그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예, 예. 음, 그런 맞아. 것들 그리고 아까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경기장 참여,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이게 맥락에 숨어 있을 텐데,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릴 때부터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게 워낙 또 음, 제약을 많이 받았어서 아마 음,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이 아마 스포츠에 관심 갖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죠. 예. 네, 어릴 때 맨날 운동할 때 남자애들 축구할 때 여자애들은 공기놀이하고 고무줄하고 막 그런 거 체육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좀 세밀하게 짜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좀 같은 시간이라도 공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미국처럼 뭐 어릴 때부터 여자들 소프트볼 뭐 다들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특히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그런 체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의도를 내겠다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음.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그러니까 저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여성 어르신들은 남성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 관람이 적은 이유는 뭘까를 또 한번 보고 싶고, 음,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그런 제약을 구분하고 이 어르신들이 이 스포츠 관람을 할 때 정말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좀 파악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좀 음, 과학적으로도 파악해보고 싶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권장하고 맞아요. 이런 것. 음. 방금 하려는 일이 생각나는데, 우리 예전에 네네. 그 디트로이트에서 미국에서 그 경기장 설계하시는, 하여튼 그쪽 미국 업체에서 일하시는 정선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미국 야구 경기장 설계의 기본적인 철학 바탕에는 노스텔지어가 있다. 향수. 어, 그런 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네. 시카고 컵스 리글리 필드라든가 페네이 파크, 보스턴 페네이 파크 보면은 뭐 지금도 스코어보드 사람이 갈고 아, 예, 예. 예, 그걸 왜 뭐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이 음, 갈고 그리고 의자들 보면 다 녹색. 음, 예전 100년, 200년 전에 어,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런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거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손잡고 갔던 그 야구장의 풍경, 음, 그 냄새, 향기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이렇게 좀 편리성을 추구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 과거의 어떤 그 향수들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장을 어, 구상을 한다. 이런 음, 말씀을 들었거든. 네네.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논문에도 언급된 동대문 야구장에서 목동으로 바뀐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 생각보다. 어, 맞아요. 예, 동대문 야구장만 하더라도 나만 해도 좀 기억이 있거든, 어릴 때. 네. 아버지랑 갔던 기억도 있고, 우리 삼촌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그 당시에 뭐 선을 봤는데, 데이트를 하러 나간 나를 데리고 나갔어. 데리고 나갔는데, 나 기억이 나. 그냥 외야 어, 어디 그냥 서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나도 옆에서 어, 이렇게 야구 경기장을 봤는데, 나는 뭐 되게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네. 언제 끝나나, 막, 작은아버지 막 보채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 그, 네. 그 하얀 벽돌의 그 관중석. 네. 그냥 뭐 의자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이외야 어느 팀이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음, 근데 가끔 그 공간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예, 네.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워낙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과거의 것들 샥 허물고 최신식 건물로 이렇게 딱
해놓는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사회가 전통이나 레거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는 네.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조금 더 가치의 비중을 더 많이 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운동장이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뚝 떼어놓고 목동으로 간 건데 근데 그 동대문운동장은 그 동대문운동장 생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단 야구 관람뿐만 아니라 그 관람이 가능하게 한 더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야구장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지. 용품점도 그러고 네. 음식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최적화된 그런 생태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본을 따서 다른 데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동대문 야구장이나 그런 데도 여성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동대문 야구장에서 어르신들이 팥죽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 주변에. 그 팥죽이 어르신들 먹기에 그렇게 좋고, 또 그 야구랑 팥죽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아깝다. 예. 거긴 뭐 운동장만 나가면 먹을 거 천지잖아 거기는. 네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본보기가 돼서 그 레거시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뭐 대부분 뭐 관중석이 얼마, 뭐 거리가 얼마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 경기장 바깥에 예 그런 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예, 뭐 상점과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맞아요. 예, 연계해서. 네. 뭐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앞으로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뭐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늘 날리고 뭐 스포츠 시설은 늘 부족하고 스포츠가 뭐 이곳처럼 땅이 넓어가지고 뭐 경기장 야구장 한번 지으면은 뭐 피자 조각 자르듯이 4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같은 공간 가지고 뭐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네. 항상 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유산, 전통 이런 것들이 좀 지금부터라도 좀 그래서 좀 목동 야구장 볼 때마다 좀 아쉬워. 목동 야구장도 좀 되게 을씨년스럽잖아 가면. 네. 네. 사실 그 공간도 1층에도 이렇게 보면은 꾸며놓으려면 꾸며놓을 방법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부터도 뭐 일본의 고시행구장처럼 뭐 고교야구 박물관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서 그동안에 동대문 야구장 시절부터 뭐 일제시대부터 모아왔던 자료들을 그 공간에 한 공간에 배치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학생 야구의 메카처럼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뭐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이랑 협회랑 또 뭐 이렇게 운영 주체도 좀 불분명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구현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 뭐 야구장 얘기 뭐 몇 가지 논문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 논문 잘 나눴습니다. 오늘 정현 씨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